어이시구나. 이야, 왔다. 의회 이수다가 왔다. 봅소 이거. 의회 이수다. 이때는 하는 말도 있지만 이어준다는, 이서준다. 저기 위에 보면 의회와 도민을 이어줄 소통의 장. 그러나 우리 도민들의 어려운 점을 우리 의원님이 직접 겪어 그래. 그거를 의정 활동에 반영을 해. 그냥 그게 제주도에 펼쳐지게 하는 그런 임무를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 이 의회 이수다오다. 예. 오늘 처음 만남지. 그 의원님 소개 한번 부탁해볼까? 예, 반갑습니다. 난양 고은실 의원이란 하고에 현재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상임위 소속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이시구나. 야, 여기 진짜 귀한 분들이 오셨을 거예요. 예. 예. 여기 정규조 선생님이랑 학생들까지 직접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정규조 제주지부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김홍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현재 제주학생인권 조례 TF팀 대표를 맡고 있는 중앙여자고등학교 2학년 오연지라고 합니다. 네, 저는 표성고등학교 지금 학생회장 맡고 있는 2학년 이건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뤄볼 이야기가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맞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 예. 예. 무슨 얘기일까? 인권까지는 샥 다가오는데 학생 인권. 예. 예, 학생인권 조례라고 하면 네. 어쨌든 법은 우리가 인권법이 있고 초등교육법이 있고 그거에 근거해서 일단 법을 만들고 있고 예. 아 예. 그 학교 내에서 일단 인권을 보장하는 밑바탕에 인권을 깔아놓고 아이들을 교육을 하자. 가장 기본적인 그거예요.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괜한 말씀. 그거는 그게 당연한데 그게 어려운 이유가 뭐까? 괜한. 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네. 학생들은 공부를 안 할 것 같고 네. 조례가 또 제정이 이제 되면. 선생님들은 이제 네. 교권이 침해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힘들겠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겁죠. 그러면 학생 인권 조례 내용을 한번 딱 얘기해 줍사. 뭐 어떤 내용이길래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지. 일단 학생 인권 조례는 이제 총 44개 조로 되어 수다게. 많수다. 예. 네, 44개 조로 되어 있는데 네. 학생들의 권리가 이제 23개로 나누어져 있어 맞습니다. 거기에 뭐 교육받을 권리라든지 뭐 차별받지 않을 권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쭉 이제 내용이 수록되어 있고 네. 거기에서 이제 주로 이제 학생 인권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지 실태 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인권 옹호관제를 두도록 하고 있죠, 말씀. 네. 그 일에 여기 정교조 선생님이랑 여기 친구들이 같이 예. 같이 나서서 예. 직접 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같이 나섰다기보다는 학생들이 주도를 해온 거를 제가 이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어이구. 그러면 자리 바꿔야 돼, 그게. 개별 말씀. 저분들을 좀 모셔야 될 건데. 네. 그럼 우리 친구들 얘기부터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시작된 일인지 이게. 제가 일단 대표직을 맡고 있으니까 네네. 저희 단체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말씀드리자면 저희 단체는 일단 2017년 12월에 조례 제정을 위해서 설립된 학생 단체인데요. 그때 설립된 이후로 계속 서명운동이라든지 길거리 캠페인, 뭐 토크 콘서트, 기자회견 뭐 그런 것들을 계속 진행하면서 조례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고 3월 기자회견 직후에 저희가 1월 달에 미리 받아두었던 뭐 이제 도민들 서명을 같이 담은 재정청원을 교육위에 제출하면서 네. 이 조례 발의에 관한 논의가 시작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 듣는 사람들도 있을 거나 무사 이거 시작한 거. 그러니까 일단 저희 단체 시작부터가 학교에서 이제 인권 침해를 당한 선배들이 계속 그걸 지속적으로 당하다가 우리 여기서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어른분들한테 도움을 요청도 해봤지만 이게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기다리지만 말고 우리 손으로 직접 우리가 나서서 우리 권리를 쟁취하자라는. 이야, 이 박수. 이야. 지금 당연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잘 풀어지지 않는 지금 어딘가 막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어쨌든 학생들이 청원을 해서 네. 이제 제가 그 전에 교육 상임위에 있을 때 학생인권조례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저요. 네. 이렇게 했죠. 잘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잘 될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제 하나 둘 이제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학생인권 조례가 만들어지면 진짜로 교권은 무너지고 아이들은 선생님 말을 안 듣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렵겠다. 그래서 지금은 의결 보류가 돼 있는 거죠. 아, 그런 우려가 있다는 예, 말이죠. 예. 그럼 선생님의 입장에서 그 반대 입장의 그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 선생님들조차도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학생 시절을 겪어왔지만 사실 인권에 대해서 막 고민해보고 이거를 뭐 교육적으로 풀어보고 한 경험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이제야 시작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 학생 인권 하게 되면 그럼 학생 인권만 있고 교사의 인권은 약간 이렇게 그 약간 이등분해서 보는 그런 경향성이 조금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 인권들이 막 신장이 되면 혹시 교사가 지도하기에 네. 굉장히 어렵고 학생들은 막 교사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걱정과 우려인데 저는 네. 그 부분이 잘 몰라서 그렇다. 잘 알게 되면 오히려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그죠. 된다 우리가 그죠. 이렇게 될 텐데 저는 잘 몰라서 두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죠. 인권이라는 건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권리 아닙니까? 그죠.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누려야 할 그런 자연스러운 건데 그게 막혀 있다는 건 무언가 잘못됐다는 거죠. 예, 제가 어린 시절에도 학교는 무서웠습니다. 선생님은 깡패였고. 근데 그런 억압된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걸 푼다는 이 자체가 혹시나 다른 두려움이 있나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건웅 친구, 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학교 다닌 학부모님들은 이런 인권조례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제일 반발하시는 부분은 그런 거예요. 교복이나 그런 두발 복장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학생은 교복을 입어야 된다, 뭐 염색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제일 많으신데 네. 저희 아버지 세대도 그 교복을 안 입던 세대시더라고요. 그 전두환 정권 때. 잠깐. 네, 잠깐이지만 그때 보면 그래도 그렇게 학교가 흔들리고 이러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교복이라는 게 그 뭐 교복을 입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 뭐 상징성, 소속감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데 그런 거를 강제적으로 입히면은 소속감이라기보다 오히려 강제성이라는 게 더 들어와 버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더 학교가 거부감이 될 수도 있지 않나. 기죽여. 그 하얀 걸 비춘다니. 존다니. 그 우리 아이들도 그냥 시키는 거 다 싫어해. 본인이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그렇지. 말 잘하네. 그럼 이 문제를 지혜롭게 잘 풀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입장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좀 반대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뽑아보게 마시. 그런 두발 자유화, 복장 자유화, 또 뭐 그러니까 어느 한 조항을 콕 집어는 아니고 그건 아니고. 전체적인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권리를 주면 그러니까 교사도 사실은 이제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모든 애들의 권리를 보장하거나 인권 침해하지 않는 저 역시도 인권을 생각하게 되니까 이래서 내 말 한마디가 네. 막 조심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 고민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사실은 엄청 그 교사 입장에서는 그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부담감으로 다가와요. 그 전까지 고민하지 않았던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좀 깨쳐서 일어날 필요가 있다. 교사 스스로가 바뀔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 정교조에서는 이게 딱 이렇게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첫 번째는 잘 알려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몰라서 충분히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잘 알려야 된다 해가지고 가장 먼저 한 게 그 제주학생인권 조례를 연구하는 교사 모임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카드뉴스 같은 이걸 좀 선생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을 좀 콕콕 긁어가지고 좀 알기 쉽게 이렇게 좀 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보내드려서 선생님들이 보고 좀 더 판단하실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네, 지금 예. 이미 카드뉴스를 만들었는데 이제 곧 네. 보내기 전에 막 수정 보완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저희도 수정 보완하면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게 선생님들의 두려움을 좀 덜어드리고 싶다.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러자면 처음부터 학생이 무조건 뭐 반대입니다 이렇게 나가면 사실 읽기도 싫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 아니라 가장 궁금해하는 건 뭘까?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뭘까? 막 이런 논의들을 계속 하고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짤막하게 핵심만 정리해서 좀 보내드리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저희도 사실 고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들이 많이 되면 많은 선생님들의 생각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사실 되게 믿거든요. 교사들이 충분히 학생의 인권이라든가 이런 거를 고민할 수 있는 분들이라는 걸. 왜 이 말이 이해가 안 되고 전달이 잘 안 되는지, 이걸 왜 안 받아주는지 이런 답답함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일단 뭐 두발 자유와 막 이런 것도 솔직히 제가 어떤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네. 솔직히 이제 머리나 복장 같은 경우 관련된 권리들을 보면 솔직히 학생이라는 단어만 떼어놓고 보면 되게 당연한 권리인 거잖아요. 당연하죠. 네, 근데 그거를 그렇게 규제를 해서 굳이 강제성을 주면서 학생들한테 되게 구속감을 느끼게 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고 네. 또 이제 체벌 금지나 또 이제 그거랑 더불어서 뭐 언어적으로 정서적으로 폭력하는 것도 이제 조례에서 금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교사의 지도권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지도할 때 저희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단은 쓰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그걸 네. 마치 저희가 교사들이 학생들 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걸로 해서 좀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이해가 되네. 또 권웅 씨는. 네. 여튼 두발 같은 것도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교칙을 만들었다. 학생들이 원해서 두발을 규제하자 했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는 부분은 있죠. 근데 오직 어른들이 우리 학생들이란 이유만으로 이렇게 규제하고 하면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그렇지. 학생들끼리도 스스로 의논해서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뭐 장발은 좀 그렇지 않냐? 작년에도 뭐 장발. 작년에도 네. 교육청에서 뭐 편안한 교복해서 대토론회 하면서 뭐 학교 교칙에 대한 대토론회도 했는데 그때 뭐 교사분들, 학부모님들, 학생 다 참여한 거였는데 학생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네. 교복 자율화 관련해서도 그냥 입자는 애들이 있고 아예 자율화를 해버리자는 친구들도 있고 염색도 너무 빨간 건 아니지 않냐 하는 학생들이 오히려 학생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네. 학생들이라고 무조건 다 빨간색으로 염색하고 싶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학생들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데 아예 없고 그냥 무조건 어른들이 이렇게 강압적으로 해야 애들이 말을 듣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답답하죠. 가정적으로 좀 어려워서 이 꾸미기나 이런 아이들과의 어떤 균등성이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예, 교복을 딱 한번 맞춰놓으면 같이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너무 이제 옷도 비교되고 머리도 비교되고 막 우리 아이가 비교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네. 이게 살짝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저희가 교복 자체 착용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네. 이 교복 착용이라든지 두발이라든지 뭐 이런 학교 생활 관련된 규정들을 전부 다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학생들이 스스로 그거에 관련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죠. 의견을 묻지 않고 너무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죠.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예, 우리 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데 거기에 같이 선생님들도 같이 의논하면서 예, 서로 존중하면서 결정하면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예. 괜한 말씀. 괜한 말씀. 그리고 괜한 말씀. 예. 네. 경제적 차이 많이 말씀하세요 부모님들이. 그럼 화장을 만약에 풀면 네. 우리가 돈 다 내야 되는데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교복을 풀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해를 못 하진 않아요. 네네. 네, 그런 식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그 교복만 입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교복 위에 외투를 입을 수도 있고 뭐 안경도 다 다른 거 쓰고 신발도 다 교복이 아니니까 신발 다 다른 거 신잖아요. 그러면은 신발도 다 똑같은 거 통일시켜 버려야 되고 네. 그 경제적인 차이를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미 경제적인 차이는 조금 드러나고 있고
애초에 사회 자체가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네. 그러니까 빈부격차 오히려 아이들 사이에서는 차별이 많지 않아요. 애들 그런 거 신경 많이 안 쓰거든요. 저희 학교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누구 뭐 이런 거 비싼 거 신었다고는 하지만 누구는 안 신었다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경우는 없어요. 예, 그것도 아까 어른분들이 무조건 애들은 아직 다 덜 컸으니까 뭐 애를 왕따 시키고 할 거다라고 하는데 그런 우려는 조금 안 하셔도 될 거라는 생각이 그죠. 듭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 믿음을 전해주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한테도. 그죠? 네. 예. 의원님, 예. 이 난국을 지혜롭게 설득할 수 있는 방법, 묘안이 있습니까? 뭐 묘안이라기보다는 지금 학생들 얘기처럼 네. 조례 안에 학교 규칙이라든지 규정을 정할 때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네. 그렇게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네. 학생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자. 네. 그러면 학생들도 자기들이 정한 규칙에 대해서는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거기에 지금 가장 반대하고 있는 부분이 인권 옹호관제예요. 이건 뭐냐? 인권 옹호관. 옹호관. 이건 뭐냐면 학교에서 어떤 차별 사례들이 발생했어. 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선생님한테 얘기하든지 형사고발하든지 그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 인권옹호관제에서 1차로 걸러주는 거지. 여기에서 조사해서 어떠한 사안 때문에 차별이 발생했는지. 네. 그러면 학교 측에 이거 권고도 할 수 있고 뭐 어떤 사안들을 여기서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인권옹호관에 선생님들도 참여하고 학생들도 참여하고 요거를 같이 조사할 수 있도록 만든 건데 네. 여기에 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여기에서 어떤 것들을 풀어낼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조례를 만들고 있거든요. 네. 어떤 법을 만든다라고 워낙 크게 생각하셔서 나는 맞아요. 진짜 작은 조례 하나인데 이거를 근데 이 일반 사람들은 조례라는 말 자체가 부담스러워. 무슨 법을 다루는 거다. 그 말 자체가 어려워. 그러니까 법에서 법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권법이든 국가인권위원회 법이든 법이 있는데 거기에서 법 조항 하나를 뭐 이렇게 가져와서 제주도에서 이렇게 풀어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조례예요. 그러니까 그런 설득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어려운 여기서 말이 아니다. 정말 많은 걸 네. 담아낼 수 없다. 네, 네. 그냥 조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미 경기도 같은 경우나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조례 만든 지가 이제 10년이 됐죠. 10년이 돼서 타시도 이제 10년이 됐는데 그렇게 막 선생님들이 교권 침해 당했다거나 뭐 이런 사례들이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면 조례 만들어졌다고 해서 막 크게 달라질 사항은 없다. 우려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네. 개민. 우리 건웅이 친구는 그 자유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옷에 그런 휘황찬란한 훈장들을 달고 계신 겁니까? 뭐 제가 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사회 활동, 학교 밖에서 네.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되게 안 좋은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조차도 뭔 학생이 회의냐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저 오히려 그걸 숨긴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공개에 드러내 가지고 이런 거 할 수 있다. 뭐 이제 애들도 익숙해 하거든요. 네. 처음에 달 때는 되게 신기하게 봐요. 안 불편하냐, 안 무겁냐, 무겁긴 한데 뭐 그런 것도 있고 선생님들도 처음에는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보시는 선생님들도 있었는데 네. 이제는 이제 저로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안 달면 이상해. 조끼 안 메고 오면 배지 어디 갔냐? 빨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근데 그 얘기 속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죠? 네. 지금 얘기한 그 모습 서로가 다르고 다른 삶을 살고 다른 삶을 추구하는데 그 추구하는 모습을 서로 인정해주고 이해하는 과정이 우리가 펼쳐내고자 하는 그 학생 인권 조례 그거를 같이 나누는 예. 그런 장이 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네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다 이해하고 존중받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 마디씩 더 마무리하기 전에
의원님은 마무리해 주셔야 되니까 연지 친구부터. 저요. 네. 도의회에 계신 모든 어른 여러분, 그리고 특히 교육위원회에 계신 어른 여러분, 저희 정말 조례 너무 간절합니다. 저희 솔직히 학생들이 돈도 없고 시간도 없는데 어디서 돈이 나서 어디서 시간이 나서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었겠어요? 저희 정말 저희가 겪었던 일들 후배들은 겪지 않게 하자. 뭐 악의 고리를 저희 떼서 끊자. 우리 권리를 우리 손을 쟁취하자라는 일념 아래 정말 공부할 시간 줄여가며 뭐 간식 사 먹을 돈 아껴가며 저희 이제까지 활동을 3년 동안 꾸려온 거거든요. 이번 오늘 12월 회기 때는 저희 조례가 반드시 상정이 돼서 가결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케빈.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길래 그렇게 눈물겨운 그런 호소를 하시는지, 어떤 인권 침해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일단은 이제 저희가 수집한 인권 침해 사례들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그 중에 몇 가지만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여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이제 여학생의 엉덩이를 그 출석부로 이렇게 툭툭 치거나 네. 아니면 또 이제 반에 장애 학생이 있었는데 그 장애 학생이 그 친구가 이제 휠체어를 타고 다녔거든요. 네. 근데 그 학생을 부를 때 선생님께서 그 친구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휠체어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남학교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제 CCTV 사각지대에서 선생님들이 폭력을 자주 행사를 하세요. 네.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그런 문제들이 남아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그런 게 한 것 같아요. 남아 있다는 거죠. 네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또 건웅이 친구는? TF팀이 조사한 거를 좀 빌리자면 네. 그 여학교였죠. 수업 시간에 조는 학생한테 뭐 밤에 성매매 활동하느라 조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도 있었고요.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남학교에선 폭력도 있고 뭐 너무 많아가지고요.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네.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아요. 또 그래서, 있는데 네. 그 생물 시간에 생물 선생님이 자기가 생물을 전공해서 잘 아는데 이제 동성애자 이렇게 성소수자 친구들한테 걔네는 정말 생물학적으로 살 가치가 없는 것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해가지고 많이 상처를 받은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네. 너무 기본적인 사항인데 맞아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폭력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 어떤 비수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인권 얘기는 지금 학생 인권을 떠나서 이 인간 사는 이 삶의 공간에서 나이 그런 걸 떠나서 서로가 서로 존중해주고 조심해주고 실수했을 때는 바로 사과하고, 그렇죠. 예,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게 교육 현장에서든 삶의 공간에서든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머니? 맞습니다. 예. 네. 그런 분들 어떻게 할까요, 그럼? 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상대방을 인정해주면 된다. 그죠? 그렇구나. 네. 고은실 그런 의원이구나. 아, 그렇군요. 네. 자, 건웅이. 감정이. 네. 저는 TF 학생인권조례 TF 팀원은 아닌데 그래서 처음부터 같이 하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연대 활동하면서 같이 했는데 친구들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진짜 공부도 다 열심히 하고 잘하는 친구들인데 열심히 하는 게 옆에서 뻔히 보이는데 어른들은 그걸 몰라주고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뭐 지지하고 네, 지지해주고 뭐 같이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인정해달라, 우리 인권 지켜달란데 이번에 심사 보류 계속되고 하면서 네, 친구들을 보는데 좀 측은한 게 보이는 거예요. 힘들잖아요. 3년 했는데 성과가 없으면 이 친구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네, 어른들로서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주고 응원을 해줘야 되는데 처절하게 부시려고만 하고 이렇게 막으려고 하면 좀 좋지 않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저 우리 선생님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교의 교육 과정은 인권을 기본으로 두고 가르치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어른인 사람과 어른이 아닌 사람의
차별을 뒀던 거는 이제는 뛰어넘을 필요가 있다. 얼씨구. 예.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른들이 다른 게 아니고 그런 차별을 없애가는 과정이다, 지금은. 네. 거기에 우리가 먼저 나서자. 선생님 얘기도 좋았지만 우리 친구들 얘기 들으니까 친구들은 저보다 이미- 더 어른, 맞아요. 저보다 더 어른 같아요. 맞아요. 네. 저도 그렇게 같이 네. 활동을 믿고 가셔도 진짜 될것 많이 같습니다. 느꼈어요. 자, 이런 마음을 품어서 우리 의원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더 펼쳐가실지. 저나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학생인권조례 연대 팀에서나 할 수 있는 건 이젠 다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공은 교육 의원님들에게 넘겨야 되지 않을 건가라는 네. 생각이고, 의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가부를 결정해 줬으면 참 좋겠다라는 네. 말씀 드리겠고, 저는 학생인권조례를 준비를 하면서 정말 아까 연지 학생이 울먹울먹 했던 것처럼 같이 고민하고 같이 생활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소중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네. 막 그 유엔에도 막 알리고 싶었고, 네, 네. 정말요. 우리 학생들이 정말 이렇게 훌륭하고, 우리 제주도의 학생들이 이만큼의 민주시민으로서 잘 자라고 있다라는 네. 걸 정말 자랑할 정도로 정말 훌륭한 활동을 해준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개밍 노래 홍곡을 준비해 놨습니다. 아이고 기과. 네. 네. 같이 한번 불러볼까 마시? 거머쥐 말씀. 아, 예, 예. 자, 느영나영 나누면, 느영나영 나누면, 너랑 나랑 나누면 서로의 아픔도, 서로의 힘듦도, 인권도, 삶도 같이 나누면 그게 행복이라는 거죠. 삶이. 모심을 나누면 외롭지 않고양, 마음을 나누면 외롭지 않아. 웃음을 나누면 짓거주기. 그렇지. 웃음을 나누면 같이 행복해지고 짓거지 즐거워지는 거지. 행복을 나누면 떳떳해지고양. 그렇지. 서로 껴안아주고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행복을 나누면 따뜻해지죠. 우리 마음도 따뜻해지고 우리 세상도 따뜻해지고. 느영나영 나누면 기쁨이 주게. 너무 쉽죠? 네. 1학년용입니다. 자,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모심을 나누면 외롭지 않고양, 웃음을 나누면 짓거지 주게. 얼씨구나. 행복을 나누면 떳떳해지고양, 느영나영 나누면 기쁨이 주게. 으시구나. 수고하셨습니다.